카페가 금연구역이라고 했을 뿐인데 커피를 쏟아버리고 컵을 집어 던집니다. 찌개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카드를 집어던지죠. 버스 기사님에게 말 같지도 않은 패악을 부리고요. 전시되어 있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난동을 부리다 못해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날리고요. 유치원 선생님에게 선을 아득히 넘어버리는 훈계와 갑질을 하면서 본인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역대급의 모순을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는 요즘 이런 최소한의 인격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거의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갑질을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듯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메신저 대화들, 그 와중에 맞춤법으로 또 무지성을 인증해 주셨네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선량한 우리 대다수와는 종 자체가 다른 생물인 것 같고, 이 경악스러운 행동 역시 지극히 이 빌런 개인의 인성이나 병들어가는 심리의 문제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사회를 깊이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망나니 짓이 사회 탓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도 이딴 짓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대환장 파티의 모든 책임은 전부 이들 개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틀어진 단면들이 이런 미친 짓거리들이 발현되는 지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학자들의 진단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개인의 감정이 사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지정학. 프랑스의 사회학자 도미니크 모이시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과 서방의 관계를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슬람권 국가들이 아주 오랜 기간 서방의 나라들보다 문화나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었죠.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어서 서구 세계가 패권을 쥐면서 이슬람권 국가들은 세계사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슬람 사회의 구성원들은 집단적으로 자신감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한 사회나 국가가 가진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맥락이 그 사회 구성원 개인의 감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러 감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스포츠 한일전에서 지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개인의 감정이라는 것도 한 사회가 겪은 거대한 파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얘긴데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요즘의 한국 사회에는 왜 이렇게 타인에게 무례하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문제를 진단하는 사회학적 접근이 많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한국 사회의 특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구별짓기.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타인과 나를 구분지으면서 내 위신을 세우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인간의 본능이긴 한데 우리 사회는 유독 나와 남을 가르는 그 지표가 너무 심하게 촘촘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유치원이냐 영어 유치원이냐, 사립이냐 공립이냐, 인서울대학이냐 지방대학이냐, 사무직이냐 현장직이냐, 국산차냐 외제차냐, 브랜드 아파트냐 임대 아파트냐, 20평대냐 30평대냐 등등. 한국인에게는 이렇게 우열로 규격화된 비교 지표가 일생 전체에 걸쳐서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비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살아가는 동안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틈이 거의 없고, 이 박탈감은 응어리진 감정으로 변모합니다. 때문에 그 꼼꼼한 지표상에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이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자, 학자들은 또 하나의 한국 사회 특으로 제대로 된 개인주의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건데요. 상대적으로 단단한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누군가 나에 대해 비난을 가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서 여유롭게 넘어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5, 60년 동안 전통적인 공동체들은 빠르게 해체됐는데 또 그렇다고 각자가 단단한 개인주의를 이루지도 못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고 집단에서도 찾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타인에게 굴욕과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중심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님의 모멸감에서 이와 비슷한 진단을 보고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었는데요. 악플러들에게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보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뭐 어디 막말하는 악플러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뒤틀린 마음을 보일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범죄는 아니지만 적절치 못한 행동이나 언행을 한 유명인이 구설에 오를 때,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참 신중하지 못하네, 혹은 앞으로는 그 사람을 응원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먹는 정도로 그 이슈를 내 내면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분노는 훨씬 전방위적입니다. 이딴 망언을 한 사람은 결코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직접적인 피해를 아주 강하게 입혀야 한다는 식의 말 그대로 사회적 내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많은 경우에 비난의 화살이 그 특정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엉뚱한 집단으로 옮겨붙기도 하면서 분노는 재생산되고 확대되어 가죠.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실과 온라인 모두 분노 그 자체에 취해버린 채 화살을 타인에게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응집된 다수의 엄청난 분노 그 자체가 섬뜩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늘 사람들이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면서 피냄새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자는 의견은 무시되고 기어이 끌어내려서 무릎 꿇리고 타격을 입혀야만 이슈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 분위기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서사의 원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공이 나락으로 가는 이야기라고 하죠. 기세등등하던 누군가가 인생 밑바닥에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함과 더불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일종의 안도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함부로 하면서 자존감을 찾는 이 끔찍함이 우리 모두의 시면 속에도 아마 있을 텐데요. 김찬호 교수의 책 마지막 장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다잡게 만듭니다. 타인 위에 군림하지 않고 위엄을 누릴 수 있을까?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기품은 어디에서 우러나올까? 품격은 겉멋이 아니고 예절은 단순한 고분고분함이 아니다. 자기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성품에서 격조 있는 삶이 가능하고 그러한 위엄과 기품이 풍토로 자리 잡을 때 모멸감의 악순환도 줄어든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그 기품과 격조를 함께 키워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텍스트맨이었습니다.